안녕하세요, 젠블러입니다. 두 번이 이월된 이번 82회차는 세리에 A 7경기와 프리미어리그 7경기로 구성되었는데요. 이번 영상도 1, 2부로 나누지 않고 통합해서 올렸습니다. 순서대로 끝까지 쭉 보시길 바랍니다. 승무패 82회차 첫 번째 경기는 세리에 A 토리노와 크레모네의 경기. 토리노는 현재 리그 16위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특히 득실차가 마이너스 12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하는 팀입니다. 최근 5경기 흐름도 좋지 못해 3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홈에서도 2승 2무 3패로 뚜렷한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크레모네는 9위로 중위권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흐름은 토리노와 반대로 3연패 뒤 최근 연승을 올리며 다시 경기력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 전반은 토리노가 홈에서 점유율을 조금 더 가져가며 빌드업 중심으로 안정적인 패턴을 가져가려는 모습이 예상되고, 크레모네는 촘촘한 중원 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로 토리노의 실책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토리노는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 마무리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크레모네는 원정에서 보여온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격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토리노는 최근 실점이 작고 크레모네는 원정에서 실점을 크게 줄인 흐름이어서 후반 흐름은 원정팀 쪽으로 조금 더 기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체적인 전력, 최근 흐름, 원정 경기력까지 감안했을 때 저는 이번 경기에서 원정팀 크레모네의 1대0 혹은 2대1 승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과 브라이턴의 경기. 리버풀은 현재 10위로 최근 흐름은 패 승무 무승으로 표면적으로는 보통이지만 실제 내용은 훨씬 좋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인터밀란을 꺾는 저력을 보여줬고, 에이스 살라가 결정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팀 경기력을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다만 챔스 원정 여파로 체력적 부담은 분명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홈에서는 4승 1무 2패로 12위로 안정감 있는 편이고, 여기에 브라이턴과의 상대 전적도 3전 2승 1패로 리버풀이 우위입니다. 반면 브라이턴은 8위로 최근 흐름은 무승 승패 무, 즉 흐름이 꺾여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경기 내 기복이 많아졌습니다. 원정에서는 2승 2무 3패로 10위 수준이며 상위권 팀 상대로 원정에서 고전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경기는 리버풀의 경기력 우세와 브라이턴의 흐름 하락이 맞서는 그림인데요. 전반전은 리버풀이 홈에서 강하게 압박하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브라이턴은 역습으로 간헐적인 찬스를 노릴 텐데 최근 완성도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후반에는 리버풀이 체력 부담을 느끼며 경기 템포가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브라이턴이 이를 파고들 만큼의 공격 흐름은 아직 약한 편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리버풀의 2대1 승리가 예상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세리에 A 파르마와 라치오의 경기. 파르마는 현재 15위로 하위권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5경기 흐름도 기복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홈 성적도 17위로 홈 강점이 거의 없는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라치오는 10위, 득실차 플러스 5로 중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기복이 심하고 원정에서의 성적도 단 1승만 거두며 경기력이 크게 떨어지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최근 2번의 맞대결에서 파르마가 1승 1무로 우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홈에서 치러진 경기에서 파르마의 안정적인 운영이 돋보였던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이번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 전반은 파르마가 홈에서 한 템포 느린 빌드업과 중원 점유 중심의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라치오는 중원 압박과 전방 세컨볼 대응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역습에서 한두 번의 찬스를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반으로 넘어가면 파르마는 측면 활동량과 압박이 살아나며 공격 시도가 늘겠지만 결정력 부족이 여전히 변수로 보입니다. 라치오는 이선의 침투와 중거리 시도가 강점이지만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흐름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위권 특유의 접전 양상, 서로의 득점력이 높지 않다는 점, 최근 흐름의 기복까지 고려하면 팽팽한 흐름 속에서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저는 이번 경기 1대1 무승부와 함께 라치오가 후반에 한 골을 더 만들어내며 2대1의 원정 승리 가능성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벌리와 풀럼의 경기. 벌리는 현재 리그 6연패를 당하며 19위로 내려앉아 있어 사실상 최악의 컨디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할 풀럼은 리그 15위로 최근 2연패를 당하고 있지만 벌리보다는 확실히 나은 흐름입니다. 특히 이긴 경기들에서 공격 전개가 부드러웠고 득점 루트가 다양해진 모습입니다. 문제는 풀럼의 원정 성적인데요. 1승 1무 5패로 리그 하위권 수준입니다.
홈에서는 강하지만 원정에서 수비가 급격히 흔들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상대 전적에서 벌리가 2경기 1승 1무로 오히려 우위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당시 2골을 넣었던 벌리의 포파나는 첼시로 임대 복귀했고 벌리의 현재 경기력 자체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 전적만으로는 비교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경기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전은 양팀 모두 조심스럽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리는 홈에서 무조건 반등을 노릴 것이고 풀럼은 원정 수비 부담 때문에 수위를 조절할 텐데요. 후반전에는 풀럼의 공격 템포가 조금씩 살아나며 벌리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리가 최근 실점 패턴을 끊지 못하고 있어 이는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벌리가 반격 의지는 강하겠지만 전체 경기력 차이가 분명하다는 판단 아래 저의 예상 스코어는 풀럼의 2대1 승을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세리에 A 아탈란타와 칼리아리의 경기. 아탈란타는 현재 12위, 3승 7무 4패, 득실 0으로 승부를 마무리하지 못하며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가 유독 많은데요. 최근 5경기의 흐름은 패, 승패,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유럽컵 대회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있어 팀 내 분위기는 고무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정팀 칼리아리는 13위, 3승 5무 6패, 득실 -5로 아탈란타와 비슷한 전력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안정된 경기는 있지만 공격에서의 완성도는 여전히 숙제인데요. 원정 성적은 1승 3무 3패로 원정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 4경기 아탈란타가 2승 1무 1패로 우세한데요. 특히 홈에서는 전진 배치와 강압적인 중원 장악이 돋보이며 칼리아리를 상대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 전반 흐름을 보면 아탈란타가 홈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중원 싸움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칼리아리는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고 수비 간격 유지와 역습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후반으로 넘어가면 아탈란타는 측면 돌파와 박스 근처에서의 세컨볼 압박이 살아나며 공격 기회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공격 숫자가 적어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기력 차이를 감안하면 저는 이번 경기 아탈란타의 1대0 또는 2대0 승리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겠습니다. 승무패 6번째 경기는 크리스털 팰리스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현재 리그 4위와 2위 팀의 빅매치인데요. 양 팀의 최근 흐름도 연승을 이어가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가진 유럽컵 대회에서도 모두 기분 좋은 원정승을 올리고 온 터라 분위기도 상승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크리스털 팰리스는 홈에서 무승부 경기가 많고 맨체스터 시티는 원정에서 그리 강점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5경기 2승 2무 1패로 맨시티 우위인데요. 팰리스가 홈에서는 간혹 시티를 괴롭힌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패턴이 많습니다. 이 경기 포인트는 팰리스의 견고한 수비 구조 대 맨시티의 고화력 공격력인데요. 팰리스는 홈에서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준비하는 패턴이 많아 시티가 볼 점유율을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전은 맨시티가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팰리스는 블록을 낮춰 버티는 그림이 예상되는데요. 후반전에는 시티의 중거리 세트피스 측면 전진이 더 활발해지고 결국 팰리스가 한두 차례 라인을 끌어올릴 때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팰리스가 끈질기게 버티겠지만 시티의 공격 완성도 차이가 크게 느껴질 경기로 보이는 가운데 저의 최종 스코어는 맨시티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토트넘의 경기. 노팅엄은 현재 17위로 득실차가 -11, 득점에 비해 실점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홈에서도 2승 1무 4패로 약한 편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11위로 최근 흐름은 2연패 뒤 브렌트퍼드를 홈에서 꺾은 후 이어진 챔스리그 페이지에서 슬라비아 프라하에게 3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듯 보입니다. 원정에서는 4승 2무 1패로 매우 강한 팀입니다. 특히 원정 공격력이 탁월해 평균 득점이 높고 빠른 전진 패턴이 리그 상위권 수준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4경기 2승 2패, 팽팽한 기록인데요. 노팅엄이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의외의 저항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팅엄이 12일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와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고 온 터라 어느 정도 체력적 부담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기의 핵심은 노팅엄의 불안정한 수비와 토트넘의 강한 원정 공격력인데요. 전반전은 노팅엄이 홈에서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토트넘의 측면 공략이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전에는 노팅엄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공간이 생기고 토트넘이 이를 활용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저의 최종 스코어는 토트넘의 2대1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선덜랜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경기.
맨체스터 시티와의 전경기에서 3대0 완패를 당하며 9위로 내려앉은 선덜랜드. 하지만 홈에서는 4승 3무 0패로 아직 패배를 당하지 않으며 리그 최고의 홈 안정감을 갖춘 팀 중 하나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현재 12위로 최근 경기 흐름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된 모습인데요. 단 11일 레버쿠젠과 챔스리그 페이즈 원정 경기를 치르고 온 뉴캐슬입니다. 팽팽한 무승부 경기여서 체력적으로 부담은 이번 경기에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양팀 최근 공식 맞대결은 2024 FA컵 64강전에서 뉴캐슬이 상대의 자책골과 알렉산데르 이삭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0 원정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의 기억은 선덜랜드에게 분명 아쉬움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알렉산데르 이삭은 현재 리버풀에서 뛰고 있어 선덜랜드로서는 그 당시 패배를 갚을 기회이기도 한 이번 경기라 여겨집니다.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선덜랜드의 홈 안정감과 뉴캐슬의 원정 기복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저는 홈에서 강한 면모가 있는 선덜랜드의 2대0 승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아스톤빌라의 경기. 웨스트햄은 현재 득실차 마이너스 11을 기록하며 18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역시 공격력에 비해 실점이 많은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강팀들을 상대로 한 골씩만 내주며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반면 상대할 아스톤빌라는 그야말로 패배를 잇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일날 갖은 바젤과의 유로파리그에서 마저 승리하며 유럽컵과 리그를 불문하고 연승 행진 중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아스톤 빌라 우세인데요. 하지만 모두 한 점차 비등한 경기를 보였던 경기들이 많아 이번 웨스트햄 홈 경기에서도 어떻게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전력에서 아스톤 빌라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이지만 최근 강팀들을 상대로 2번의 무승부를 가져간 웨스트햄이고 아스톤 빌라의 연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태라 어느 정도 체력적 부담이 다가온 아스톤 빌라라면 이번 경기에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저는 아스톤 빌라의 원정승과 함께 무승부 결과까지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 승무패 10번째 경기는 세리에A 피오렌티나와 엘라스 베로나의 경기. 리그 최하위 22팀과 19위 팀 간의 맞대결인데요. 홈팀 피오렌티나는 아직 승리를 못 올리고 있고 엘라스는 단 1승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은 이 경기를 통해 꼴찌 탈출을 위한 발판을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자존심이 걸린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 4경기에서 2승 2패, 홈팀이 이기는 흐름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다만 올 시즌 두 팀 모두 중하위권에 깊게 빠져 있어 과거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전반은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점유율을 조금 더 가져가며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격 전환이 느리고 결정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은 높지 않은데요. 엘라스는 강한 압박보다 수비 간격 유지와 역습 중심의 운영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피오렌티나는 측면 돌파를 시도하며 공격적인 숫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지만 수비 뒷공간 노출이 커지는 위험도 함께 따라옵니다. 엘라스는 역습 한두 번으로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지만 마무리의 질이 여전히 고민거리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득점력이 낮고 조직력에서 흔들림이 있어 일방적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은 적은데요. 전체적인 전력과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승부는 소규모 스코어로 좁혀질 전망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0대0 또는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지 않을까 예상해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우디네세와 나폴리의 경기. 홈팀 우디네세는 현재 11위, 원정팀 나폴리는 2위 팀으로 득실차 면이나 최근 전적 흐름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양팀인데요. 상대 전적에서도 확실한 우세를 보이는 나폴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폴리의 계속된 강행 일정에 따른 체력적 부담인데요. 3일 간격으로 리그를 소화하고 지난 11일 벤피카와 챔스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고 왔는데요. 점유율 면에서는 조금 앞서는 경기를 펼쳤을 뿐 경기력에서는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던 나폴리였습니다. 이번 경기의 흐름을 전망해보면 전반은 나폴리가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며 주도권을 쥐겠지만 공격 템포가 평소보다 떨어지고 이선의 연계 속도도 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디네세는 중원 압박과 빠른 전진 패스로 나폴리의 느려진 빌드업을 끊으려는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반으로 넘어가면 체력 싸움의 차이가 더욱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나폴리는 최근 계속된 강행군으로 측면 전진과 세컨볼 압박이 약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우디네세는 홈에서 활동량이 꾸준히 유지되는 팀이라 중반 이후 경기 주도권이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전체적인 전력만 보면 나폴리가 앞서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컨디션 체력 일정 부담이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1대1 무승부 혹은 우디네세가 후반의 흐름을 가져가며 1대0 승리까지 과감히 예상해보겠습니다. 승무패 12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퍼드와 리즈 유나이티드의 경기. 하위권 탈출을 위해 갈 길 바쁜 두 팀이 만났는데요. 하지만 브렌트퍼드는 아스널과 토트넘에게 완패를 당하며 기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홈에서는 5승 1무 1패, 리그 4위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홈 경기력만 놓고 보면 상위권 팀과 다름없습니다. 원정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현재 16위로 득실차가 마이너스 10인데요. 하지만 최근 첼시를 꺾고 리버풀과 비기면서 홈에서 강팀을 상대로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준 리즈입니다. 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브렌트퍼드의 홈 강세와 리즈의 원정 약세인데요. 전반전부터 브렌트퍼드가 주도권을 잡고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리즈는 수비 라인을 낮추며 버티겠지만 최근 원정 실점 패턴을 고려하면 오래 버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후반전에는 브렌트퍼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점유를 가져가며 추가 득점 기회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리즈도 역습으로 한두 차례 찬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완성도는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홈 경기력 차이가 매우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의 최종 스코어는 브렌트퍼드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제노아와 인터밀란의 경기. 제노아는 현재 14위로 최근 2연승을 거두며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꾸준히 패배를 줄이며 흐름이 점점 안정되고 있습니다. 홈 성적은 1승 3무 3패로 좋지 않지만 최근 경기력 상승세가 홈에서도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인테르는 3위, 10승 0무 4패, 득실 플러스 19로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 전력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전적도 승패 승승, 한 경기 패배 이후 다시 강한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전형적인 강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 4경기 인테르가 2승 2무로 우세한데요. 특히 제노아 원정에서도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강하게 가져가며 제노아를 상대로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 전반은 인테르가 높은 라인과 빠른 패스 템포를 기반으로 중원과 측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고 제노아는 두 줄 수비로 공간을 줄이며 역습에서 한두 번의 기회를 만들려는 운영이 예상되는데요. 후반으로 넘어가면 인테르의 측면 돌파와 박스 안침투가 더욱 활발해지며 제노아 수비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제노아의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아 쉽게 무너지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도 있어 큰 점수 차보다는 촘촘한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공격 전개 속도와 결정력에서는 인테르가 꾸준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승부는 결국 전력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인테르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가져가며 1대0 또는 2대1 원정 승리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겠습니다. 승무패 82회차 마지막 경기는 세리에 A 볼로냐와 유벤투스의 경기. 볼로냐는 현재 5위, 득실 플러스 11로 리그에서 인테르 다음으로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최근 5경기 흐름은 승패무, 연승을 이어가다 최근 주춤한 모습이지만 홈에선 4승 1무 1패로 꾸준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팀 유벤투스는 6승 5무 3패, 7위에 위치하며 승점 관리에서는 안정적이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쌓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정 성적은 2승 2무 3패로 다소 기복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 4경기 모두 무승부, 두 팀의 스타일이 비슷해서 조심스러운 운영을 가져가며 치열한 중원 싸움 속에서 쉽게 승부가 갈리지 않는 패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흐름을 살펴보면 전반은 볼로냐가 홈의 이점을 살려 적극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며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유벤투스의 수비를 흔들려는 시도가 예상되고 유벤투스는 전통적으로 수비 밸런스를 우선시하며 중원 압박과 빠른 패스 전환을 통해 역습 상황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볼로냐의 이선 침투와 측면 돌파가 조금 더 날카로워질 수 있고 유벤투스는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면서 역습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양 팀이 모두 실점을 크게 경기하는 흐름이라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볼로냐의 홈 흐름, 유벤투스의 원정 기복, 그리고 최근 4경기 모두 무승부였던 상대 전적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 역시 접전 양상이 예상되는데요. 저는 이번 경기 1대1 무승부 또는 볼로냐가 홈에서 조금 더 앞서는 1대0 승리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겠습니다. 이상 13억 4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82회차 14경기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을 참고로 나만의 픽으로 대박나는 회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잼블러였습니다.